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상승을 했다. 이게 좀 매우 찝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때도 엔켈이 청산 나왔을 때도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상승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부 다 이제 밑에 장기 이평선들의 지지라인이니까 제외하고 역별이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기준으로 상승을 하죠. 이렇게 되어야 이전처럼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만에 하나 여기서 상승을 줬더라도 지금 내려와야 됩니다. 이 캔들이 내려와야 역별이 이 5일선이 지금 한 3일, 4일 뒤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21선도 지금 못 내려오고 있죠. 너무 급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대폭락장의 중조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지문부의 코인진입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 제가 4시간 봉상으로 썸네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448일선이 이탈이 되면 일봉상으로 112일선 레벨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짧게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너무 복잡하고 한마디로 얘기드리자면 이 448일선이 이탈이 되면 일봉상으로 111일선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너무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선까지 빠지는 게 저는 건강한 조정의 레벨이라고 봅니다. 지금 111선까지 111선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노란 색깔이 111선까지 건강한 조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좀 더 쉽게 제가 쇼츠로 만든 영상이 이미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왜 111선이 중요한 자리고 건강한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 기법 중 하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쇼츠를 짧게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파동은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락 파동은 3개의 파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락 파동이 나왔을 때 A파 하락이 나오고 B파의 상승이 나오고 A파의 저점인 레벨을 C파동이 이탈할 경우에는 이 한 사이클이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시작됐던 레벨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어디가 A파동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기준이 있죠. 일봉상으로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2일선이 이탈되면 안 된다. 이 112일선 레벨이 하락 A파로 보고 있고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C파가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지지해주고 있고 그 기준을 111일선이 하락 A 파동의 지지 라인이 딱 되거든요. 그러면서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고 마지막 파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111일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락 C파의 지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C파까지 마무리가 돼버리면 이게 전체 파동으로 1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시피 여기서도 다 파동이 만들어지고 나 여기서 지지를 해주니까 이게 1파가 되는 거고 2파가 되는 거지. 마지막 힘이 센 3파동이 남았다. 3파동에서는 111일선이 왔을 때는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왜 추가 상승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나온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저때 과거의 영상에서는 111선 여기 레벨 이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A파의 지지가 C파가 깨져서 111선이 깨져서 이렇게 폭락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다음 파동에서 여기 지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오르면 여기 파동에서 111선이 왔을 때 조금 마지막 상승장이 아닐까, 마지막 3파가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방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111선이 이탈이 되었는데 그럼 여기서 왜 마감이 안 되고 여기서 그럼 거짓 상승인데 왜 그럼 이렇게 올렸냐? 그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까봐 뭐 제 오래된 구독자? 오래된 게 아니고 저거는 뭐 몇 달 전, 6월달, 6개월 전 영상이죠. 저때 이제 기법이 있는데 피보나치 고점과 이 시작점을 찍어보면 이 고점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작점 여기거든요. 그 피보나치를 찍어보면 딱 0.5 피보나치에서 딱 1 몸통 마감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제대로 안 찍어서 그렇거든요. 딱 몸통 마감으로 딱 0.5 피보나치만큼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하죠. 여기 부근에서. 그래서 0.5 피보나치가 뭐냐면 여기 고점이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이거를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서 시작점과 마지막 고점을 연결을 해서 절반 정도 0.5 피보나치는 이
비율을 뜻하는 거거든요. 상승에 대한 비율을. 그러니까 절반 정도 내려온 거는 우리가 조정이다라고 여기까지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해줬죠. 그래서 지금 현재 3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1파, 아까 쇼츠 영상에서도 여기가 2파, 여기가 가장 힘이 센 3파죠. 힘이 센 3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동에는, 상승 파동에는 하나,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지점만 1파, 2파, 3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입니다. 그러면 이게 끝인가? 이게 여기서 이제 3파에서 다음 1파가 또 다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이 111선이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111선이 지지를 해주고 이때 1월 20일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돼버리면 111선을 지지를 받고 C8을 또 111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 이 파동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파동이 어떻게 된다? 1파로 바뀝니다. 이게 소파동과 대파동이거든요. 소파동과 대파동이 뭐냐면 여기서도 파동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소파동이 뭐냐면 이렇게 하락하는 게 이런 파동이 소파동이거든요. 이런 추세를 뚫어주고 상승을 하고 이게 소파동이고 큰 파동은 대파동은 이런 추세를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대파동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소파동과 대파동을 아셔야 되는데 더 큰 그림으로 대파동을 보면 엘리어 파동은 여기서 1파, 2파, 3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111선에 지지를 해주고 C파가 지지를 해주면 이 모든 파동이 1파가 되면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엘리어 파동 1파, 2파, 3파가 나오고 또 111선이나 지지를 해주고 그러면 이게 3파동이 다 나왔지만 이 모든 파동이 또 1파가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여기서 1파, 2파, 3파가 나오나 112선 C파나 0.5 피보나치 지지를 해주고 그럼 2파가 되고 또 3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이 시작 엘리어 파동 1파가 나오기 전에 제가 22년도 12월 31일 날이 이 1년 동안 하락해왔던 이 파동이 하락이 끝나고 상승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엘리어 파동 1파의 저는 본격적인 이제 기준을 이 896일선을 뚫어줬을 때 1파로 기준을 잡습니다. 예, 그래서 1파 눌림 2파 3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보면 이때가 어떤 때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48.1K까지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죠. 그래서 이 하락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도 이 111선을 지켜주면 다시 2파로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드린 쇼츠가 있는데 이때 제가 이제 48.1K 부근을 이 고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 다음에 저점 부근을 112선 주어라고 브리핑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8.1K 여기가 단기 큰 저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하락이 멈추고 난 다음에 47%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요런 그림으로 상승을 해서 여기도 요런 그림으로 찐반등이 이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런 기법 때문에 차트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올라갈 만한 애가 있는지 세력들이 자기 평단까지 올리고 개미들을 역으로 보내는 시나리오를 그렸던 그 가격이 48.2, 48.2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이 구간을 뚫어주고 안착하는 경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호재를 다 떠나서 호재가 먼저가 아니고 차트가 먼저 차트가 먼저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 때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상승을 하려면 이때 부분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지금 제가 좀 매우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게 111선까지 상승 이후에 111선까지 딱 정확하게 제 자로 잰 듯이 상승을 하죠. 상승을 여기까지 하락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제가 쓰는 이평선 딱 정확하게 맞고 상승을 하죠. 제가 쓰는 이 이평선이 너무 정확해서 여기서 만들어낸 기법들을 만들고 제가 이제 뭐 500만 원으로 10억대 자산가가 20대 된 건데, 그래서 어쨌든 외람된 얘기는 일단 제외하고, 여기서 제가 찝찝한 이유가 지금 111선을 터치하고 난 다음에 이 111선이 온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111선 온 이유가 뭡니까? 112일 전에 샀던 사람들의 평단가잖아요. 일봉상. 그죠? 111선은. 그 평단가가 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평단가가 오면 112일 전에 샀던 사람들의 자기네들 평단가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떨어질까봐 본절에 팔 거 아닙니까? 혹은 위에서 판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때 상황을 얘기를 해보자면 자기 본절에 왔으면 어느 정도 100명 중에 뭐 30%라든지 50%라든지 그 중에 퍼센트지 30% 50% 사람들은 30명 50명은 팔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온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단기적인 애들 6개월 선이거든요. 6개월 전에 샀던 사람들의 평단가를 도달해서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역별이 완성이 되어야 진짜 제대로 털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역별이 완성이 안 되고 급작스럽게 올렸어요. 이거는 여기서 상승을 아무리 여기서 뭐 종고점을 뚫고 아니면 혹은 뭐 다시 108K, 106K 오더라도 충분하게 계속 강한 매수세로 올릴 수는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떨어졌잖아요. 실제로 현물 ETF가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11선 이 부근에서, 이 터치는 안 됐지만 이 부근에서 터치되고 난 다음에 부근에 오고 난 다음에 상승이라고 시그널을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별이 딱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61선을 뚫어주죠. 그죠? 그리고 21선을 안착을 해주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역별이 5일선이, 이 부동 색깔이 5일선이 61선으로 내려오고 21선도 61선 내려오고 상승을 줘야 되는데 그 전에 111선 터치를 하고, 근데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하루 만에 11% 올랐습니다. 예, 뭐 그 덕분에 지금 뭐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 혹은 제 OKS 코드로 가입하신 분들 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냥 숏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일단은 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여기서 롱을 타신 분들, 그리고 448일선이 4시간 보수 이탈돼서 수익 나신 분들 뭐 축하드리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상승을 했다. 이게 좀 매우 찝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때도 엔켈이 청산 나왔을 때도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부 다 이제 밑에 장기 이평선들의 지지라인이니까 제외하고 역별이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기준으로 상승을 하죠. 이게 이렇게 되어야 진짜 이전처럼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만에 하나 여기서 상승을 줬더라도 혹은 여기서 지금 내려와야 됩니다. 이 캔들이 내려와야 역별이, 이 5일선이 지금 한 3일, 4일 뒤에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21선도 지금 못 내려오고 있죠. 너무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대폭락장의 중조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로는 이게 대폭락장의 중조가 안 되려면 역별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 역별이 여기서 완성이 111선 터치 일단 좋은데 여기서 역별이 완성이 되고 상승을 해야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뭐 종고점을 뭐 뚫는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다시 111선에 여기까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불장은 그런 불장이 아니잖아요. 쭉 크게 비트코인이 쭉 크게 가서 행보를 할 때 알트장의 불장에 느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뭐 조금 쬐끔 상승하고 내리면 지금 이 111선 온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됩니다. 개미들을 턴 이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락 행보하고 난 다음에 5일선이 61선까지 내려오고 21선이 내려오면서 5일선이 21선 골든 크로스하고 그 다음에 61선 크로스를 해야 이게 상승이 크게 갈 수 있는 거다. 만에 하나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있다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왔는데 역배열이 완성이 되지 않고 111선이 그 뒤에 깨지면 아작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올려줘도 문제입니다. 올려줘도. 그래서 지금 숏을 잡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고, 어, 왜 제가 대폭락장의 초입 증조 현상이라고 부르냐면, 자, 봐요. 금방 111선 좀 똑같죠? 이때 보면 111선 터치 좋아.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그 이후에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죠? 파란색, 분홍 색깔 위에 이 21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5일선 위에 21선이 있어야 되는데,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1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보시면 5일선, 그 다음에 61선이 61선이 있죠. 이게 역배열이 완성이 안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상승은 크게 했어요. 얼만큼 크게 했냐면 이때도 26%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11% 크게 상승한 것보다 이때는 더 크게 상승했어요. 찐방등이라고 다 누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상승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부처빔이 나옵니다. 예, 하루 만에 8,000불씩 만불 하루 만에 10,000불씩 빠지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99,000불에서 89,000불까지 하루 만에 빠지게 되었던 그런 증조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15년도 프랙탈이랑 똑같아서 제가 최저점을 맞췄잖아요. 자, 2015년도 프랙탈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게 2015년도 프랙탈로 맞춰 볼게요. 자, 2000 위에 있게 2015년도 프랙탈입니다. 예, 밑에 게 현재 차트. 이때 2022년도 차트입니다.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더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이 프랙탈을 보고 제가 최저점을 찾았잖아요. 그죠? 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도 이때 11월 달이라서 뭐 몇 가지 근거가 있었지만은 차트적인 관점에서 제가 저점이라고 맞췄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더라. 2015년도 이게 진짜 기회다. 2015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로또 용지 같은 기회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럼 지금 프랙탈을 보자면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위에 게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도 111선 쭉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때는 111선 이탈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정별이 완성이 되기 전에 이탈이 되었으니까 이건 여기서 이탈이 되었다고 111선 이탈이 되었다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때도 보면 이때 시가총액이 작아서 뭐 900불밖에 안 돼서 살짝의 이탈도 용이합니다. 지금은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장에서 뭐 8이 이러고 있어서 정확하게 112선 이때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이때는 시가총액이 엄청 작기 때문에 알트들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도 여기가 111선을 터치했다고 보고 5일선이 21선 내려오고 골든크로스 5일선, 21선, 61선 이게 제가 256 기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5일선이 21선 골든크로스 나고 5일선이 61선 골든크로스 나는 256 기법 이게 단테니 기법인데 이러고 난 다음에 역별이 완성이 되어야 쭉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111선 왔죠. 그 다음 여기서도 5일선이 21선 골든크로스하고 역별이 완성이 되고 일단 첫 번째로 111선 터치되고 역별이 완성이 되고 5일선, 21선, 61선 다 뚫어주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111선 터치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죠. 왜냐?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상승했기 때문에 가짜 상승이익입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졌다가 5일선이 61선 되면서 상승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쭉 상승을 합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정조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물론 2015년도 브렉타를 보다 지금이 더 매우 지지를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크니까 이런 110일 전에 샀던 사람들이 2015년도가 많겠습니까? 지금 2025년도가 많겠습니까? 분위기 환경이 달라졌죠. 기관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지 저항이 정확하고 뭐 물론 2015년도에서도 약간 애매하게 역별이 되면서 오른 상황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상황이랑 기관들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고 지금 저 때보다는 나스닥이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매우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역별이 완성이 될 때까지 아직 우리가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예상을 하셔야 되고 지금 나스닥도 111선을 정확하게 터치가 안 됐어요. 지금 나스닥도 지금 불안한 자리예요. 나스닥도 지금 좀 애매한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나스닥도 지금 좀 하락에 대한 게 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남았다. 1년선까지나 혹은 111선까지나. 예.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는 확실하게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을 일탈하지 않고 그 다음 파동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 까딱했다가는 지금 모든 파동이 다 나왔거든요. 사실 1파, 2파, 3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111선 이탈이 되고 나면 이전처럼 0.5 피보나치면 71K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0.5 피보나치 이 상승과 이 상승의 절반만큼 수치만큼 이미 하락을 크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도 여기 상승해서 여기 상승의 절반만큼 떨어지는데 과연 여기서 지지를 해줄 수 있겠냐? 확률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파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2파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0.5 피보나치 절반 정도 떨어지고 나서 올랐지만은 지금 모든 파동이 다 나왔습니다. 예, 실제로 여기서 1월 13일 날에 역배열이 완성이 되고 여기서 크게 올려줬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의 분위기를 보자면 이때 상황에서 여기서 크게 올려줬어야 되는데 못 올려줬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좀 애매하게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는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고점을 크게 뚫어주고 뭐 108K를 뚫어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역별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파동 1파 이제 모든 이 1파, 2파, 3파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파동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2015년도 프랙탈처럼 112일선만 터치되고 계속 쭉 상승 각도를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저는 좀 111선이 좀 이탈될 가능성이 뭐 없잖아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에서 보면.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일단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111선 깨지지 않고 오르는지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올라도 이건 문제다. 그래서 참 세력들이 지금 애매한 지금 숫자놀이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다. 세력들도 머리가 아프다. 라고 오늘 코멘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자 111선의 지지 이후에 멕시코가 이제 관세에 대해서 한 달이 유예가 됐죠. 그래서 항상 호재나 악재가 먼저가 아니고 항상 차트가 먼저 선반영한다. 아까 이 쇼츠에서도 차트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그래서 111선 이탈이 되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큰 악재가 있는 거고 지켜주면 우리가 모르는 큰 호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이유는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하게 된 이유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트가 먼저 선반영하는데 111선도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코인진 이 코인진 채널 카카오 채널에 코인진 이제 사칭이 있다고 제보를 받아서 코인진은 뭐 공식 카카오 아이디 혹은 유튜브 고정 댓글란 외에 코인진 단톡방이나 저의 카카오 아이디 외에는 전부 다 사칭이기 때문에 좀 제 댓글에 없는 링크는 코인진이나 모든 거는 다 사칭이고 금전적인 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